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해 국내 관광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경북 관광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경북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전반적인 상황을 오늘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반일 감정이 심하게 일면서 오히려 경북이 관광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반일 감정에 이제 기대어서 일본 관광에 대한 보이콧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몇 가지 사례를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지난 7월 말부터 경북 영천시에서 관광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관광택시를 운영하는 이유는 주요 관광지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연계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요. 관광에 대한 불편도 해소를 하고 또 단체에서 소규모로 변화를 하는 그 관광 트렌드를 반영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안동시도 소개를 해드리면요, 피서철을 맞아서 여행사와 함께 그 10,000원대 투어 상품을 내놨습니다. 경상북도는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도내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하고 있고요. 또 그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그 대체 휴가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도 여러 군데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경주 엑스포 같은 경우는 물놀이 축제 입장료에 대해서 반값 행사를 벌이고 있고요. 또 해외 항공권이나 호텔 등 그 취소 인증샷만 보여주면은 경주타워라든지 주라기 로드 이런 저지 체험 공간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포항에 있는 한 그 여객선사는 지금 울릉도 관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울릉도에 가는 그 비행기 배삭을 30% 정도 할인을 해주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최근 들어서 관광객에 대한 그 결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 숙박 어플에 따르면은 대구 경북 주요 관광지의 숙소 예약 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렇게 대비를 한다면 무려 48%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또 대구에 또 33%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는 이제 그 전국 평균 증가율이 약 30%인 점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역시 이제 많게는 한 5% 정도, 적게는 한 5% 그리고 많게는 한 10% 정도 증가한 것을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할인 혜택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고, 그 일본 대신에 국내 좋은 곳으로 이제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럼에도 경북도를 찾는 관광객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수치상으로 보면 뭐 어느 정도가 됩니까?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뭐 한일 경제 전쟁의 여파로 사실 국내 관광으로 돌아오는 게 또 뭐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이제 앞서 이제 조 기자께서 언급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경북 지역의 관광은 그냥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은 경북의 관광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거는 뭐 국내외 관광객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그렇고 국내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사실 경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국 관광지 한 20%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관광지가 많다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밝히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깊은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수려한 자연 경관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경북을 찾는 이제 해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사실 2016년도에는 한 60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해는 52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내국인들이 찾는 관광지 순위도 보면 경북은 굉장히 뒤처져 있거든요. 제 1위가 이제 강원도가 이제 15.4%였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경남이나 경기도보다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이 9.8%고 대구는 그나마 2.3% 정도에 그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특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한일 경제 정쟁 여파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내 관광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그 해외로 나가는 어떤 관광객 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에 1,600만 명, 그다음에 작년에 2,800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3,000만 명을 넘었을 것이라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관광 인프라를 좀 제대로 활용하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피서지로 각광을 받는 곳이라고 하면 해수욕장인데 이 해수욕장도 올해는 참 걱정스러운 수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지난 주말에 그 포항에 있는 해수욕장에 다녀왔었는데요. 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상북도 그 동해안 쪽을 그 차지하고 있는 4개 시도가 있습니다. 경주라든지 포항, 영덕, 울진군이 있는데요. 이 4개 시군에서 모두 25개 정도의 그 해수욕장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25개 그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그 8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20%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00명이 찾았다고 하면 올해는 20명밖에 찾지 않았다. 뭐 그렇죠. 수치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수치죠. 급감했네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지난해에는 사실 이제 그 7월 말에서 8월 초에 포항에서는 이 그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에 포항 불빛 축제를 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시기를 바꿔서 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광객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영덕에 있는 고래볼 해수욕장에서 진행된 그 전통 멸치잡이 방식인 그 후릿 그물 체험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후릿 그물 체험이라든지 또는 조개잡이 체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통과 특성에 맞춰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사실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 국내 여행하면 좀 떠오르는 게 바가지 요금 뭐 이런 부분에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풍경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좀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일본을 찾지 않는데 지금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게 뭐 당연한 결과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그 관광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관광 일선에 있는 어떤 그 종사자들의 인식이 문제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뭐 해마다 이제 불거지고 있는 바가지 요금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휴식이라든지 피서지 편의시설에 대한 부족 문제 이런 것들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기분 좋게 네. 찾았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휴가철 몇 개월 뭐 한두 달 만에 그 반짝 특수를 노려가지고 한탕을 이제 그 바라는 어떤 상인들의 어떤 몰지각한 어떤 상흔 때문에 그러는데 네. 사실 이게 대부분의 상인들이 이러지는 않아요. 않고 이제 일부 이제 몇몇 상인들이 이런 어떤 그 마인드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전체 동해안 전체의 어떤 뭐 해수욕장이라든지 휴가지의 어떤 인식을 뭐 신뢰도를 잃게 만드는. 근데 이게 또 더 나아가지고 사실 이제 뭐 불친절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다시 찾지 않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외면하는 어떤 그런 그 뭐 극단적인 어떤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아까 이제 조 기자께서 언급하셨듯이 사실 80%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동해안 해수욕장 쪽에 이제 그 관련된 지자체들은 이런 어떤 한탕주의라든지 뭐 바가지 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에게 각별한 어떤 그런 주의라든지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뭐 우리 그 경북 같은 경우는 뭐 수려한 자연 경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계곡이라든지 산 이런 쪽에 보면은 뭐 영업하다던 이유 때문에 뭐 사실 뭐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의식을 하는 뭐 굿을 벌인다든지 네. 뭐 이런 어떤 것 때문에 또 그 피서객들이 외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영험하다고 알려진 곳에 근데 사실 이제 급판을 벌이는 경우. 저도 이제 그 휴가를 갔을 때 네. 가장 큰 부담이 됐던 게 숙박요금이었거든요. 그렇죠. 숙박요금이 평소에는 그 몇만 원 수준이었는데 피서 처리되니까 서너 배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0-30만 원씩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음식물 같은 경우도 그 특정 식당에 가면은
포항 같은 경우는 그 회를 한 접시 먹으려고 하면 최소 10만 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 이게 그 사실은 관광객들이 돈을 쓰려고 오긴 하지만 너무 크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성수기 요금이 더 비싼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바가지 요금이 문제가 되는 건데 한편으로 또 걱정스러운 게 이 대규모 관광 사업입니다. 적자로 허덕이는 곳들이 많다는 지적인데 뭐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경상북도에서는 3대 문화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를 많이 만들고 또 관광객들을 그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 사례를 보면은 경북 청도군 우무면에 있는 신화랑 풍류마을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은 경상북도가 신라시대 화랑들의 수련장이 있었다 이런 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숙박 체험 마을입니다. 네. 하지만 이 그 신화랑 풍류마을이 국비와 도비 등 610억 원을 들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 2010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지난해 관광객은 약 15,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운영비는 약 6억 7천만 원인 반면에 실질적인 그 수입은 3억 7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3억이 적자였는데요. 이 부분을 청도군이 계속 청도군 자체 군비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적자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그 우려가 있고요. 또 그 영천 같은 경우도 영천 3대 문화권 중 영천 한해마을이라고 있는데 영천 한해마을도 약 37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적자로 인한 그 상당히 그 어려움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이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3대 문화권 사업. 이 전반적인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3대 문화권 사업은 사실 엄청난 예산이 한 2조 원 가까이 투자되는 어떤 그 국책 사업인데요. 해마다 또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용이. 예. 지금 이제 2010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이제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아마 완공되고 운영되고 있는 곳도 한 10개 사업이 되고요. 전체 23개 시군이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3개 사업이 이제 추진 중이고요. 네. 앞서 이제 조 기사께서 언급하셨듯이 굉장히 그 많은 우려가 되는 어떤 사업입니다. 이 뭐 중복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적자 논란, 그다음에 완공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는 모든 이제 운영을 지자체가 이제 그 지자체에 맡겨 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3개 시군 지자체들이 각기 자기들의 어떤 관광 정책하고 맞물려 이걸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군 간에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군 간의 연계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도 지방 재정으로 다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그 지자체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어떤 사업, 애물단지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가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화랑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도 사실 뭐 경주, 청도, 경산, 영천 이 네 가지나 되거든요. 네 곳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어떤 중복 사례들이 굉장히 또 이 사업에 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철우 지사가 들어선 다음에 네. 사실 이제 3대 문화권 사업을 본격적으로 경북도에서 이제 관리를 해서 시군 간 연계하고 뭐 문화권과의 어떤 연계 사업들을 추진해서 제대로 된 어떤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 도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 김부섭 국장과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자, 반갑습니다. 우선 이 하반기 핵심 관광 정책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관광 정책에 있어서 관광객이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어떤 우리 관광지가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만들기 위해서 관광객에게 좀 보다 다가가는 친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상반기 중으로 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은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금년 2019년 한 해만 해도 160억 원을 들여가지고 한 630개 업체를 지난달에 선정을 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들 업체의 시설이 실내로 우리가
좌식하는 거를 입식으로 좀 서구화하고 그 주방도 좀 그 개방을 하고 그다음 화장실도 좀 불편한 거를 개선을 하거나 이런 시설 개선과 아울러 좀 외국어 표기나 또 이미지가 들어간 메뉴판, 뭐 간판 교체라든지 뭐 숙박업소 홍보물 거치대 이런 것도 이제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관광 안내소와는 조금 차별화된 여행자 안내센터를 10개 시군에 13개, 3곳에 설치를 해서 주요 관광지 내에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스마트 관광 안내 서비스도 60개소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도에서는 민간이 주도하여 관광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 실례를 들자면은 경북형 관광 두레, 스타 관광 벤처나 관광 호스트 육성 사업, 관광 청년 인턴제 등 해서 민간 부분에서 관광 사업체를 개발하고 창업에서부터 사업이 이제 정착하는 이런 단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홍보나 마케팅 판로까지 적극적으로 우리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계속 방송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적자 우려가 크거든요. 대안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3대 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을 보다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 투자 대비 운영 수입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2021년까지 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관광이 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문화 여행 기획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과 그리고 체험 관광 상품 개발, 관광 벤처 육성 등 주민 기반 콘텐츠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 연계형 관광 상품 개발 운영 등으로 앞으로 사람 중심의 콘텐츠를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3대 문화권 사업의 인지도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의 지역 순회 공연 상품인 문화보부상 운영 등 여행자가 요구하는 상품과 자원을 발굴하여 3대 문화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 도내 전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보섭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었고요. 자, 내년에 이제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죠.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지 먼저 조 기자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철우 경북지사께서는 이제 관광만이 우리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산업을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것은 사실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도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경상북도나 대구시 같은 경우는 시도민들에게 관광을 올 수 있도록 하는 유도책을 네.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유도책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사자 인식 개선 이런 부분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업무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관광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사람의 크리에이티브가 있어도 한 사람의 문화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 어떤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중요하다. 그래서 관광 정책을 추진하는 어떤 대구시나 경북도 23개 시군의 어떤 공무원들의 마인드 중요하고 네. 또 관광 종사자들의 어떤 마인드 우리 계속 지적되어 왔잖아요. 사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좀 무뚝뚝하다, 맞아요. 불친절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미지 개선을 또 해야 되고 좀 항상 웃고 이런 부분들이 좀
좀 자, 이렇게, 우리 교육 모두가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북 관광에 다시 청신호가 켜지길 기대해 보죠.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